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보통 수학상 파트에서 맨 마지막 단원이죠. 도형의 이동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오늘은 평행 이동에 관한 걸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대칭 이동은 일단 거의 암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평행 이동은 점을 움직이느냐, 도형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조금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게 학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의 평행 이동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좌표 평면상에 x축, y축이 있고, 자, x, y라는 점이 있는데, 자, 평행 이동의 워딩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보통 p만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이제 이런 워딩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제시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을 하고 나면 움직인 점이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은 요 간격이 p가 되는 것이고 x축 방향에, 그다음에 요 간격이 q가 돼주는 거죠. 그럼 움직이고 난 대상물이라는 건 결국은 x에다가 p를 더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제시된 y좌표에다가 q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 플러스 q요라고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은 그냥 우리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 x 플러스 p, y 플러스 q다라고 이렇게 이동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필수예제 1번에 평행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이동을 얘기하느냐? 요런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되어 있네요. x좌표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1만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백이 들어가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호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동에 의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요 1을 더할 것이고, 즉 a는 마이너스 1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a는 마이너스 2에다가 x축으로 이동의 숫자 1을 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좌표 3이 2로 움직여진 y좌표는 3에다가 빼기 b를 해서 2가 됐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주고, 그 다음에 b 값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를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풀리도록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5, 마이너스 1을 점 3, 4로 옮기는 이동에 평행 이동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 위에서 우리가 봤던 요 문장 이렇게 기호화해서 표시했던 것이랑 요 녀석을 잘 관찰해서 둘이서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우리는 5가 3이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것이고, y좌표 마이너스 1이 4가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는 5만큼 플러스 5만큼 움직인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3이 자,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 1에다가 x축으로의 이동의 숫자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y좌표 마이너스 3에다가 y축으로의 이동의 숫자 5를 더하니까 2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다라고 2번의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그 평행 이동의 수치를 움직이기 전에 점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그냥 움직이고 난 점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형의 이동을 보시게 될 건데요. 자, 도형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점을 대표하고 식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f의 x, y는 0.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표현을 보셨었고, 원의 방정식에서도 전개에서 반지름까지 싹 넘겨서 만들어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표현을 보셨었죠. 그런 모양의 식들, xy가 즉 한쪽 변에 다 좌변에 다 모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요걸 도형의 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요걸 도형의 방정식을 대표해주는 표현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함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음함수라고 얘기해서 선택 미적분에서 요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학습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새로운 점이 만들어지겠죠. 그 녀석을 우리는 f에 f 다시라 하고 x 다시 컴마 y 다시는 0이다 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f라고 하면 되죠. 이건 자, x 다시 컴마 y 다시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x 다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x에다가 p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죠. y 다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y에다가 q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움직이기 전에 녀석이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움직이고 나서의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식에서의 문자는 x와 y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기 위해서 얘를 x는 이라고 정리해주면 x 다시 빼기 p, 그 다음에 y는 이라고 정리하게 되면 y 다시 빼기 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x와 y를 여기 최초에 제시된 요 식에 있는 xy 대신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움직이고 난 녀석의 식은 f의 x 다시 빼기 p, y 다시 빼기 q죠. 참 요거 죄송합니다. q야라고 요렇게 는 0이야라고 만들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도 해봤던 건데 이렇게 움직이고 난 녀석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 마지막에 다시는 이렇게 지워줘도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 빼기 p, y 빼기 q요라고 요렇게 잡아주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도형의 이동의 식을 완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거든요. x축으로 p만큼 했는데 이 p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게 되죠. 그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y 대신에 y 플러스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y 대신에 y 빼기 q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뒤에 붙여준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점의 이동과 비교를 해보면 점은 그대로 그냥 그 이동의 수치들을 p와 q를 기존의 점에다 더해서 이동한 점을 만들죠. 근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그 이동의 수치인 p와 q를 부호를 바꿔서 기존의 점에 있는 xy 대신에 대응시켜 주더라라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보시죠. 자, 필수예제 2번. 자, 요러한 점을 요걸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라는 문장이 있죠. 그럼 요거를 보고 우리는 점을 움직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러면 2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구나. y 좌표 4가 1이 됐죠. 그럼 3만큼 줄었죠. 그러니까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이러한 직선이 이러한 직선으로 옮겨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직선은 어쨌든 간에 뭐예요? 점이 아니고 얘는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기 전에 있는 직선의 식에 있는 x 대신에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x 부호를 바꿔야 된다 그랬죠? 짠, 이렇게 집어넣고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앞에 3, x 앞에 3, y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뒤에 플러스 2는 0은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동한 도형의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그것이 문제에서 만들어 놓은 요 녀석과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빼기 y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b 상수항은 빼기 6 빼기 3 더하기 2가 되니까 빼기 7이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빼기 7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더하시오라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4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자,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지금 필수예제 2번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직선을 이동하다 보니까 직선은 어차피 1차식 형태이기 때문에 도형의 수치 뭐 x 대신에 x 플러스 좀 전에 했던 거 보시면 x 빼기 2나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해도 전개하고 정리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직선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라는 게 첫 번째 포물선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될 원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둘 다 2차식의 형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2차 곡선이다라고 해서 배우시게 되는 녀석들인데, 이 2차 곡선들은 식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대신 대입했을 때 정리하고 파악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포물선은 대표해주는 점이 있어요. 무슨 점? 여기서도 제시된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원도 원을 대표해주는 점이 있죠. 뭐? 원의 그렇죠. 중심이 있죠. 그럼 이것들은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이동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해놓고 꼭지점을 이동해놓고 중심을 이동을 해놓고 그에 맞는 새로운 포물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포물선은 모양을 결정짓는 게 뭐죠? 바로 이 2차항의 개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원은 이 원의 모양이라는 건 원은 어차피 모두 다 닮음이기 때문에 모양이라는 건 없고 크기가 있죠. 크기. 그렇죠. 크기를 결정짓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 반지름이죠. 이동을 해도 이 반지름은 바뀌지 않는다. 크기가 바뀌면 안 되니까. 포물선은 이동을 해도 곡선의 형태가 바뀌면 모양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 녀석은 표준형으로 전환해 주시게 되면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1,3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꼭지점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1에서 x축 방향으로의 숫자 p를 더해주고 3에다가 y축 방향으로의 숫자 p 플러스 2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p 플러스 1, p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녀석이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것인데 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죠. 그렇죠? 그럼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특징이 뭐죠? 그렇죠. y좌표가 0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우린 잡으실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니까 0이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만약 이제 뭐 답은 p는 마이너스 5 요거 찾으시는 건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동한 2차 곡선까지 2차 함수까지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 p는 마이너스 5다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요 녀석을 움직여서 만들어지는데 형태가 유지되어야 하니 요 개수 2가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y는 2배의 x 플러스 4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되면 요게 바로 이동된 2차 함수의 식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4번. 요번에는 평행 이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죠? 요거는 점을 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그 숫자 3만큼 y축 방향으로 뒤에 더해진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번엔 움직이는 대상물이 원이에요. 그럼 좀 전에 앞에 필수예제 3번에서 얘기했다시피 원은 대표해주는 점, 그렇죠. 중심좌표가 있죠.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에 이거는 지금 일반형이죠. 그럼 일반형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얻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중심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렇죠. x 앞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y 앞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새로운 원의 중심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모르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요걸로 움직여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루트 3이 돼주는 거죠. 우리는 반지름을 루트 3이다 라고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요 일반형에서 또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죠. 2분의 루트 하고 x 앞의 개수 제곱 16 y 앞의 개수 제곱 4 마이너스 4 상수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a의 값은 2가 되겠네요. 그쵸? 2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값이 2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좌표 얘를 자 이러한 이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움직이고 나면 새로운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다 3을 더하니까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에다가 그렇죠? 빼기 4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b 값은
플러스 3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값, B값 반지름을 이용해서 A값 찾으시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B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행이동에 관한 공부를 해봤는데 평행이동은 중요한 포인트가 점을 움직일 때와 도형을 움직일 때가 다르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도형을 움직일 때 직선 같은 1차식의 도형은 이동하는데 그냥 대응시켜서 바로바로 구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2차 곡선들,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그들을 대표해주는 포물선 같은 경우는 꼭지점, 그죠? 그다음에 원 같은 경우는 중심을 점의 이동에 의해서 이동을 한 후에 새로운 포물선과 원을 만들더라. 근데 포물선을 만들 때는 형태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가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원에서는 크기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지름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